여러분은 집이라는 단어를 들으신다면 어떤 생각부터 드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집에 가고 싶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 정도로 집이란 하나의 휴식 공간이며 돌아가고 싶은 장소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유독 한 나라에서는 집에 가고자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겨울철에는 집에서 사망하는 비율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 집에 대한 두려움이 갈수록 높아져 가는 이 나라는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에서는 매년 겨울철만 되면 19,0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일명 히트쇼크로 인하여 집에서 목숨을 잃은 채로 발견된다고 하는데요. 이는 무려 교통사고의 사망자 수보다 4배나 많은 수치라고 합니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강조하는 그래프이기도 한데요. 참고로 히트쇼크란 급격한 온도 변화로 혈압이 급변하여 신체에 악영향을 주는 현상을 말합니다. 한국에서는 흔히 따스한 집에 있다가 바깥으로 나가면서 뇌졸중이 오는 것과 같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일본의 경우 집 밖으로 나가면서 일어나는 사고보다 욕조에 들어갔다가 히트쇼크를 당하는 일이 많은 편입니다. 한국인들에게 러브레터의 여주인공으로 시선을 사로잡았던 일본 배우 나카야마 미오 역시 히트쇼크로 인한 사망일 것이라고 추측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주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의문이 드실 겁니다. 집 밖이 아니라 집안은 따뜻할 텐데 어떻게 히트쇼크가 올 수 있는지 말이죠. 일본은 한국과 비슷하게 전통적인 집의 형태는 목조로 짓습니다. 하지만 차이점이 굉장히 큰데요. 한국의 집은 겨울이 되면 온기가 가득하지만 일본은 온기가 전혀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는 일본 집 특유의 특징이 존재하는데요. 우선 일본은 집안의 바닥에 열선 혹은 바닥을 따뜻하게 해주는 장치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렇다고 서양처럼 신발을 신고 다니는 구조도 아닌데요. 또한 일본의 집은 한국의 집에 들어가는 외벽의 단열재보다 훨씬 얇은 편입니다. 우리나라 최남단이라 따스하다는 제주도보다 일본에서 가장 춥다고 알려진 홋카이도 북쪽 지역의 집 외벽의 단열재가 성능이 부족하며 두께감이 더 얇다고 알려진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데요. 그만큼 일본 내에서는 단열재에 대한 규정이 높지 않으며 단열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일본 내에서도 문제라고 보고 대책을 요구했으나 정부에서는 여전히 단열재에 대한 규율을 바꾸지 않았는데요. 이 외에도 단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창문 역시 단일창의 형태로 이루어진 집이 많습니다. 한국처럼 이중창의 형태를 띈 곳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하죠. 그렇다 보니 오직 하나의 벽과 창문이 바깥을 분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외풍도 세고 집안의 온기를 잡아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 집의 형태를 지니고 있어 일본인들 사이에서는 밖보다 집이 더 춥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그래서인지 겨울철에는 특히 집에 가기 싫어하는 일본인들도 있는 편이라고 하죠. 추위를 피할 수 없는 집의 구조를 지니고 있기에 일본에서는 온천 문화가 발달한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집안과 밖이 하나같이 춥기에 온천으로라도 따스한 온기를 유지하려는 것이죠. 이런 온천에 대한 발상은 그들의 집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한국과는 다르게 욕조 문화가 발달한 것입니다. 일본의 욕조는 물을 미리 데울 수 있는 기능부터 물을 장시간 유지할 수 있는 기능까지 존재합니다. 그만큼 추위를 견디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이런 욕조를 통한 체온 유지 문화도 최근 들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바로 앞서 이야기한 히트쇼크가 상당수가 욕조로 인한 문제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집의 추위로 인하여 혈관이 상당히 수축되어 있는 상태로 욕조로 들어가 갑작스럽게 혈관이 팽창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만 욕조를 즐기고 나왔을 때가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욕조에서 나오게 되면서 피부에 닿은 물이 급격하게 식으며 추위를 느끼게 되는데요. 그와 동시에 혈관 역시 빠르게 수축하게 됩니다. 그때 뇌졸중 등 몸에 이상 신호가 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인데요. 아무리 약한 증상인 어지럼증이 발현되었다고 해도 위험한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자칫 잘못하여 쓰러져 욕실 물건과 부딪히게 되어 큰일이 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일은 빈번한 일로 취급될 정도로 일본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사람들의 히트쇼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불안감이 커져서 그런지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경을 다른 곳에 돌리려는 시도를 했는데요. 특히 자신의 안위를 굳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드라마와 영화 쪽으로 눈길을 돌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중 한국 드라마, 영화로 관심을 많이 돌린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하지만 이내 한국의 드라마, 영화를 좋아하는 일본인들 사이에서 의문으로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미디어에서는 겨울철에도 반바지, 반팔로 집안을 돌아다니는 모습을 본 것인데요. 일본은 집안이 매서울 정도로 춥기에 한국 미디어 속의 집안 풍경은 생각해본 적도 없던 장면이라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해당 장면이 그저 과장된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해당 장면을 여름에 찍었거니 싶어
오게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겨울철에 한국을 찾아온 일본인들은 해당 장면들이 진짜구나 싶어 당황했다고 하는데요. 호텔에서 지내더라도 바닥에 온기가 들어오는 것을 느끼고는 당황한 일본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온기가 은은하게 지속되는 것은 일본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일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한국 전통 가옥에서 머무르게 된 일본인들은 일본의 전통 가옥과 비슷하면서 다른 모습에 놀라움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온천으로 체온을 유지하는 것만 생각했지 집안 전체가 따뜻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더군다나 바닥에서 올라온 열이 공기까지 데워주면서 집안 전체에 열기를 준다는 것 자체가 발상의 전환으로 일본인들에게는 새로운 일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인들 사이에서는 겨울에 추위를 느껴야 면역력이 생긴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초등학생이 된 아이들에게는 겨울철에도 반바지를 입힌 상태로 등교를 하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일본은 아이들이 추위를 이겨내어야만 면역력뿐 아니라 체력 또한 증가된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렇기에 한국 온돌의 따뜻함은 예상치도 못한 일이기도 했죠. 그리고 이런 경험은 일본의 북부인들이 한국에 온돌을 설치하는 가정이 많아지게 만들었는데요. 일본의 북부는 올해만 하더라도 5m의 적설량을 보일 정도로 굉장히 추운 곳입니다. 심지어 앞서 이야기했던 듯이 집의 단열재도 굉장히 얇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 집에서 얼어 죽는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집안도 추운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눈도 많이 오는 지역이라 집에 갇히는 일이 매년 벌어지는 행사와도 같은 일로 취급당하는데요. 집에 갇히지 않도록 눈을 치우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갇히게 된다면 집안의 추위로 인하여 큰 봉변을 당하게 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기도 했는데요. 그렇기에 일본의 북부에 한국식 온돌이 깔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에서 온돌을 경험한 지역 사람이 깔기 시작한 것이 어느새 한 지역 전체로 퍼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다만 한국과 다른 점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온돌을 까는 것이 아닌 자신들이 자주 생활하는 방에만 온돌을 깐다는 사실입니다. 해당 온돌을 깐 일본인들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특히 원래 다양한 난방 기기를 쓰던 가정일수록 그 만족도가 높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난방 기기를 썼다면 온돌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실 테지만 오히려 반대입니다. 일반적으로 일본에서 주로 쓰는 난방 기기는 코타츠, 석유난로와 같이 자리를 차지하는 난방 기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그렇다 보니 깔끔한 것을 좋아하는 일본인들 성향에는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온돌은 바닥에 설치하여 눈에 띄지도 않고 겨울이 될 때마다 굳이 꺼내야 할 필요도 없어 생각보다 유용했던 것이죠. 또한 난방비 역시 효과적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절반에 이를 정도로 난방비가 줄어들었음에도 집안에 온기가 있기에 효율 측면에서도 압도적이었는데요. 이런 온돌의 효과를 본 사람들이 극찬하는 글 또한 화제가 되었습니다. 제 조부모님께서 홋카이도에 사십니다. 조부모님은 10년 전쯤 한국에 다녀오신 후로 온돌에 대해서 줄곧 이야기를 하시고는 했는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서울에서 한옥 체험을 하신 후로 온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신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는 홋카이도가 너무 춥다면서 온돌을 그리워하실 정도였죠. 솔직히 어린 시절에 저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요. 그로부터 대략 3년이 지나자 조부모님은 생각하지도 못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던 온돌을 설치하신 건데요. 그때의 기억은 지금까지도 생생합니다. 홋카이도의 눈길을 뚫고 조부모님 댁에 도착하자마자 조부모님은 부모님보다 저를 먼저 온돌이 설치된 장소로 데려가 주셨습니다. 방 안에서 느껴지던 따스한 온기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조부모님은 저를 향해 웃으시며 두꺼운 외투는 필요 없다고 이야기해 주셨죠. 솔직히 믿기지 않았지만 뺨을 타고 느껴지는 따스한 온기가 집안 자체에 온기가 있다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조부모님 댁이 굉장히 추운 편이라 저는 갈 때마다 두꺼운 외투를 벗지 않은 채로 입고는 했었는데요. 그날은 처음으로 외투를 입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보다 가장 저를 충격에 빠뜨렸던 것은 바닥이었습니다. 양말까지 벗었던 제 발을 타고 따스한 기운이 전달되었기 때문이었는데요.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었기에 그 기억은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홋카이도가 정말 추운 곳인데 제가 살고 있는 나카노의 집보다 더 따뜻하다는 것에 충격이기도 했고요. 그렇게 몇 년 동안 조부모님의 집에서 며칠씩 겨울을 보내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온돌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정말 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나가노가 홋카이도보다 더 남쪽에 있었지만 온돌이 없다는 그 하나로 굉장히 추웠거든요.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조부모님이 온돌을 깔자 다른 집에도 소문이 나서 다들 온돌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홋카이도의 많은 집들이 온돌로 따스해졌는데요. 시간이 흐르긴 했으나 저는 여전히 겨울이면 조부모님 댁이 먼저 떠오릅니다. 해당 사연 외에도 다양한 사연들이 존재했는데요. 온돌이 빨리 일본에 보급되면 좋겠어.
내 친구 중에 한국인이 있어서 한국에 놀러 갔다가 온돌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 내가 허리가 안 좋았는데 온돌에 누워만 있어도 치료되는 것 같더라. 진짜 온돌은 보급되어야 하는 물건인 것 같아. 해당 내용처럼 홋카이도 지역에서 보급화 전략을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는 한국 온돌을 넘어 일본식 온돌로 현지화 전략에 나섰는데요. 온돌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은 하나같이 긍정적이었습니다. 온돌의 우수성이 새삼스럽게 강조되며 한류의 또 다른 흐름을 만들 것이라고 예상되는데요. 우리 선조의 지혜가 현재까지 이어져 다른 나라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게 느껴지네요.